올해 치러진 우리 수능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늘 드리지만 요건 좀 속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해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얼만큼 고생하고 힘드냐면 요것이 그 가장 뻔한 가장 쉬운 증거물이에요. 해마다 수험생이 현재 우리가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이 거의 보통 53만 내외거든요. 적을 때가 52만이고 많게가 53만 5천 정도인데 대략 54만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고3 수험생들이 이 중에서 고3이 40만 정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12만 정도가 재수, 반수, 삼수생들입니다. 해마다 우리 고3들이 자꾸 줄고 있는데 보통 고3 숫자가 대략 한 50만 초거든요. 올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10만 정도 이상은요 대학에 가지 않습니다. 특성화고를 졸업을 하고 취업한다거나 바로 군대 가기 때문에 대략 한 11만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토탈 수험생이 53만 정도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고 희망하는 대학인 S대학교가 상위 1등급인 4%가 아니고 그 다음에 1%도 아니고요. 몇 프로 내에 들어와야 갈 수 있나요? 현재는 0.62% 내에 들어와야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카이는요. 몇 퍼센트 이내에 들어와야 갈 수 있나요? 2.07%, 사실상 2%예요. 우리 아이들이 스카이 하는데 상위 2% 이내에 들어야 그것도 고3만이 아니라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하는 재수생들과도 싸워서 2% 이내에 들어와야 갈 수 있는 대학들이에요. 아래에 써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탑5 대학들인데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까지거든요. 이게 몇 프로예요? 3%예요. 4%가 안 돼요. 이 대학들. 그리고 실상 말하는 주요 대학 여기까지거든요. 주요 대학이. 이해해 주십시오. 그냥 편의상 하는 말입니다. 서울연고, 서성한, 중경, 외시, 건동, 홍수라 하는데 이대가 과거에는요. 우리 또래에서는 제가 올해 34살인데 죄송해요. 제가 좀 말이 잘 안 나왔네요. 올해 제가 34살인데 자 저희 또래에는요. 이대가 좋은 대학이었습니다. 그죠? 거의 뭐 연대, 고대 다음 정도 성대랑 거의 유사했었거든요. 지금은 중경, 외시 그 아래 내려옵니다. 지금은 그래서 많이 내려와 있는데 아까 여기 수태까지 해서 상위 15개 대학인데 이게 상위 9.13%에 들어와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학교에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소위 좋은 대학 가는 것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수능은요, 제가 다 말할 수 없겠지만 골라보겠습니다. 올해 수능은 아까 소개드렸죠. 수능은 다 같이 뭘로 간다고요? 실자 점수가? 원점수, 국어 80, 뭐 수학 100 이런 거 아니었죠, 그죠? 뭐라고요, 시작? 요거였었죠. 그 점수인데 여기서 이 점수가 높은 것은 뭘 의미해요? 어렵다. 문제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변별이 갈리는 거예요. 저거 등이 왜 저래요? 자, 좀 거슬리지만 할 수 없겠네요. 자, 국어 몇 점이에요? 140점이죠. 수학 가가 얼마예요? 다 같이 수학 가는요 누가 보는 거예요? 문과, 이과? 이과죠. 수학 누가 봐요? 문과죠. 몇 점이에요? 따라서 올해 수능은요 문과생들은 갈릴 데가 어디예요? 수학 그 다음에 국어죠. 이과생 수학은 좀 쉬웠다는 얘기죠. 작년도에 국어가 몇 점이었었어요? 국어가 150점 어마어마했었죠. 그 다음에 수학 가영이 133, 수학 나가 139죠. 이것이 뭘 의미해요? 두 가지를 의미해요. 문과생이 절대로 수학을 포기하지 않는다예요. 문과생이 수학을 포기하면요 대학이 확 줄어요. 이럴 수는 있어요. 전략적으로 문과생이 난 수학 포기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그 애들은 정시에 가지 않고 뭘로 간다? 반드시 수시에 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과외를 많이 하는데 가장 많은 수요가 누구냐면 문과가 아니에요. 저희 학원생들의 우리 고3들도 그 학생들 숫자 비율이 이과가 거의 6, 7을 차지해요. 그 다음에 문과들이 한 3.5, 4.5 이렇게 가는데요. 이과는요, 특히 최상위로 갈수록 이과생은 다 거의 뭐에서 갈려요? 국어에서 갈려요. 의대 가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의대 가기 위해서 저한테 매월 많은 액수를 지불하고 과외를 하거든요. 단 한 문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1.2점이 엄청 큰 거 아시죠? 1.2점으로 의대에 갈 수 있냐 그렇지 않냐는 물론이거니와 서울대 의예냐 혹은 그 외냐 갈라지니까 투자를 하는 건데, 여하간 의대에서는 거의 국어에서 갈리거든요. 왜냐하면 수학, 영어, 과학은 거의 안 틀려요. 국어만 1등급이 안 나오거나 심지어 2, 3에 걸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는 뭐냐면 문과생은 절대로 가급적 수학을 포기하지 말아라. 정수학을 포기해야 한다면 고3 1학기 가서 정해도 늦지 않는다. 현재 고1, 고2 아이들은 수학이 어려워도 가급적 4등급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수학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거 하나. 둘째, 이과생은 공부를 잘할수록 국어에서 아주 크게 갈린다. 따라서 국어가 쉽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당연히 문과생은 당연히 국어가 중요한 것이 다 아시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줄고 있죠. 한때 거의 80%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늘어지고. 실례가 안 된다면 더 나으십시오. 자, 웃으시죠, 그죠? 너무 적어서 참 골치 아파요. 너무 적어요, 진짜. 자, 수능 분석. 올해 수능 국어는 쉽지 않았다. 그 다음에 수학은 가형이 좀 쉬웠고 나형이 좀 어려웠다. 자, 국어는 5등급, 수학도 5등급, 그 다음에 그죠, 수학, 가나 다 5가 제일 많죠. 등급대가 가운데겠죠, 그죠? 영어가 좀 특이한데 영어는 제일 높은 게 제일 뭐예요? 제일 많은 분포가 어디죠? 영어는 3등급이죠. 이것이 뭘 의미해요? 두 가지예요. 정시에서, 즉 수능에서 영어는 변별이 별로 크지 않다. 크지 않다. 그러면 영어는 별로 안 중요한 거냐? 아니다. 오히려 뭐 한다? 수시에서 전략적으로 최저를 채울 때 영어를 활용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국영, 국수영에서 최저를 채우기 제일 쉬운 게 국어예요, 수학이에요, 영어예요. 보통은 영어예요. 따라서 영어를 게을리한다 혹은 포기한다, 상등신시시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영어는 조금 더 1등급은 좀 어려워도 2는요 할 수 있다, 충분히. 그지 허재 뭐야? 날 보고 임마. 알았죠? 오케이? 잘 들어, 재호야. 자, 그렇고요. 자, 패스. 만점자는요 정말 극소수죠. 항상 국어가 제일 적거든요. 만점자는요. 국어 몇 프로예요? 0.16%. 수학 가면 0.58, 나아가 0.21. 영어 얼마? 7.43. 따라서 영어는 가급적 포기하지 말고 수시에서 등급을 채우기에 가장 좋은 과목이니까. 수시에서 등급 채우기에 가장 좋은 과목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탐구하고 영어예요. 국어하고 수학은 좀 걸리거나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사는 뭐 껌이에요. 국사를 고1부터 내신 대비 외에 공부한다. 좀 이상한 짓거리죠. 자, 국사는요 그냥 수능도 2개월 내에 다 끝낸다. 1등급. IQ가 90 이하가 아니면 2개월이면 한국사 2등급 찍는다. 따라서 국사는 크게 염려하지 마라. 별로 크게 안 어렵다. 다 할 수 있다는구나. 요거 중요한 데 보세요. 자, 정민우, 허재호 나와서 노래할래? 춤출래? 골라봐. 1번 노래한다. 2번 춤춘다. 3번 둘 다 한다. 자, 잘 보자.
수능의 주관처인 평가원이 보기한 것에 의하면 국어는 남녀에서 누가 더 우수하더라? 약간 더 여학생이 우수하더라. 편차가 별로 크지 않다. 그 다음에 수학 가형은 누가 우세하다? 남자애들. 따라서 남고 애들이 수학 이과가 더 강세를 보이는구나. 수학 나형은 남녀 거의 쌤쌤이다. 그쵸? 자, 요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참 의미 있는데. 남녀 공학 학생들은요, 여고나 남고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점수가 현저하게 낮아요. 우리 준수가 남고에 간 이유죠. 그죠? 여학생한테 인기 많은 우리 준수가, 그지? 그죠? 자, 국어가 어때요? 국어가 무려 거의 4점 넘죠. 그죠? 평점이요. 수학도 좀 3.5개 차이 나죠. 그죠? 이렇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재학생, 즉 고3과 졸업생. 그래서 보세요. 졸업생 국어 몇 점? 109.6. 고3 얼마? 고3? 97.1. 차이가 얼마예요? 현저하죠. 수학과 106.6, 97.2. 엄청 크죠? 수학나 107.6. 차이가 크죠. 따라서 보통은 이렇죠. 보통은 고3 아이들이 재수생들을 이기는 것은 무지 어렵다. 그러니까 내신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함부로 저 정시에 갈래요라고 직거래 안 된다. 좀 험했나요? 자, 그래서 내신 관리가 어려운 거 알지만 정신 더 어렵다. 11, 2만 많게 10, 이거 5천까지 올라가는 재수생들이 정말 재수를 잘한다. 보통. 그래서 고3 애들은 가급적 저 수시에서 포기하고 정시에 가려 하면 훨씬 더 어렵다. 마지막까지 가급적 수시의 카드를 놓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제가 강의를 오래 했으니까요. 이렇게 공부해요. 재수생들은요. 좀 편차가 있습니다. 학원마다. 보통 아침 7시 반까지 등원이에요. 그 다음에 8시에 아침 자습이 있어요. 9시까지 1시간. 꼭 50분. 10분간 조례하고요. 9시부터 12시 반까지가 오전 수업이에요. 점심 먹고 오후 수업을 쭉 이어서 해요. 그 다음에 5시까지 오후 수업 마치고요. 그 다음에 자습 1시간 정도 하고 저녁을 먹게 하고 10시까지 의무 자습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요. 의무로. 혹은 11시까지 의무예요. 그렇게 갇혀서 하는 애들을 몬수로 이겨요. 그러니까 고3들은요. 두 가지가 아주 불리해요. 하나가 뭐냐면 절대적으로 공부량에서 게임이 안 돼요. 물론 재수하는데 나가서 당구 치고 혹은 놀거나 혹은 연애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면 나름대로 충실하게 재수를 했으면 보통은 다 점수가 많이 올라요. 안 오를 수가 없겠죠. 그것에 비해서 우리 고3 애들은요. 훨씬 더 공부량이 적어요. 첫째가 그 이유예요. 둘째가 뭐냐면 둘째는 고3들은요. 내신이 있어요. 1학기 중간 1학기 말고사. 이게 보통 한 번에 5주 넘어가니까요. 이게 꽤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페이스를 잃어요. 내신이 하느라고. 세 번째, 제일 큰 이유. 6월 모평 여름을 지나고 나면 고3들은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요. 힘들어져요. 뭘 쓸지에 대해서. 수시에 뭘 쓸지. 내가 교과 쓸지, 학종 쓸지, 논술 쓸 수 있을지 없을지, 정시에 내가 어디에 쓸 수 있을지. 이걸 6, 7, 8월까지 해요. 혹 9월까지 해요. 잘 안 돼 공부가 이 시기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고3들이 현저하게 졸업생들에 비해서 불리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고3들은 수시를 버리지 않는다가 진리예요. 근데
수시에 정말 갈 게 없으면 정시에 올인해야죠. 근데 그것은 그 경쟁 상대가 재수까지 있는 것을 고려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음.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좋냐면 다 이제 제가 거의 다 안내해드렸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들어가 하시죠. 별론가 보다.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좀 하면서 좀 나아지고 그러네요. 이거 정말 감사하고요. 자그마한 거지만 이런 센스 이런 게 뭐다? 세트 앤드 종합운영 이런 것들 아시겠죠? 자그마하니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왜 이렇게 갔어? 자, 수시는요. 수시는 이거 다 알아두세요. 적성고사가 현재 고1 있다 없다? 있다. 현재 고1 있다 없다? 사라진다. 여기에 넣은 것은 현재 고1을 위해서 넣어두었다. 적성고사는 의미있게 쓸 카드가 된다. 수능에서 가천대학교 가려면 문과는 보통 한 번 더 정시는 가는 게 등급이다 점수다? 점수다. 근데 우리가 편의상 말씀드릴게요. 편의상 수시에서 가천대 가는 게 보통 얼마 걸치냐면 2.1에서 2.8 사이예요. 가천대학교가. 우리 애가 가천대학교에 가면 좋아요. 언짢아요. 자, 가천대학교가 과거에 병원대학교인데 지금은 많이 컸죠. 병원대학교에서. 가천대학교가 지금은 뭐 큰 대학입니다. 뭐 의대, 약대 그런 데 다 있어서 아주 큰 대학인데요. 가천대학교가 그렇게 쉬운 대학이 아니에요. 문과생들은 보통 2둘, 3둘 찍어야 돼요. 수능에서. 2둘, 3둘. 2둘, 3둘이 얼마냐면 장안고, 대평고, 천천고에서 보통 한 2.5를 찍기가 고3들에서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거든요. 따라서 가천대학교를 정시에서 갈 수 없는데 수시에서 학종을 쓰기 어렵거나 하면 고려 볼 수 있겠죠. 요건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요 네 가지, 자, 이게 네 가지예요. 자, 볼게요. 교과. 첫째 뭐라고 시작? 교과. 둘째, 종합. 논술, 실기인데 적성고사는요. 교과에 들어가니까 같이 넣었어요. 자, 우리의 관심은요. 거의다가 이겠죠. 그죠?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것은 이렇습니다. 내신관리 통을 보세요. 자, 고1 내신 국어, 고2 내신 문학, 혹은 복서, 언어 매체, 내신 고3은 다 EBS들인데 그냥 넘어갈게요. 다 소개해드린 거고요. 1등급 4%, 250명에서 몇 등까지? 10명까지. 그죠? 2등급은 전교 27등까지. 아, 2등급이 그렇게 쉽지 않겠구나. 250명에서 전교 27등까지는 들어와야 2등급인 거죠, 내신. 그쵸. 사실상 4등급 이하는요, 거의 쓸 게 별로 없어요. 보세요. 적어보세요. 1, 2까지가 교과예요. 1, 2까지가 교과를 쓸 수 있는 인성을 꺼내서 쓴다가 교과 1, 2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보통은 3까지가 쓸 수 있어요. 종합을요. 3까지가. 하지만 비교과가 우수하거나 진로 희망 계열과 관련지어서 뭔가 우수성이 있으면 4까지 쓸 수 있어요. 학종을요. 5등급 이하는 어려워요. 지방권이 아니면. 논술은 뭐다? 논술은 내신 반영이 거의 미미하거나 무의미하다. 적성고사는요. 5까지예요. 5까지. 내신이 6이면 많이 불리해져요. 혹은 어려워져요. 7등급이면 적성고사를 다 맞춰도 떨어져요. 자, 패스. 25명일 때 1등급 시작 몇 명? 1명. 2등급은
한 명이에요. 1등 한 명 1등급, 2등 한 명 2등급. 그 다음에 3, 4, 5등이 3등급. 6에서 10등까지가 4등급인 거예요. 사실 4등급 언더 아래는요 쓸 데가 없어요. 쌤 저 지금 5등급인데요. 저 죽을까요? 뭔 개소리세요? 자, 올리면 돼요.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있는 거야 어른들께서. 아니면 5등급이어도 내신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로 갈 수 있어. 덜 중요한 적성고사, 내신이 거의 무의미한 논술고사 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소개드린 것처럼 서두 말한 대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왜 문제가 있냐면 이와 같은 내신이 안 좋아도 갈 수 있는 학종이 줄어들고 논술을 거의 폐지해 갈 거니까 이게 문제인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야 내신이 왜 2가 안 나와? 내신이 왜 3도 안 나오냐 인마? 너만 밥 먹고 사니? 자, 이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생하니까 많이 경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교과는 다 빼고 자, 교과 딱 두 가지예요. 따라할게요. 내신 성적, 수능 최저. 두 가지예요. 일반고에서 내신이 아주 우수한 아이들이 왜 교과에 떨어지냐? 최저가 나왔어요. 최저가. 작년도에 교과로 의대를 쓴 아이가 최저가 안 나왔어요. 근데 좀 달라져 얘기가. 어때요? 의대는 최저가 높아요? 안 높아요? 의대는요 제일 낮은 데가 4개 합 6이에요. 제일 꼴찌 대학이 4개 합 6이에요. 최저가 2개 1, 2개 2예요. 거의 보통은 다 최저가 4개 합 5를 요구해요. 어떤 대학은요 재수없게 최저가 4예요. 이게 뭔 최저예요? 이 얘기예요. 뭐냐면 1등급에서 높은 일은 아니어도 다 1은 찍어야 돼 이거예요. 거의 다수가 최저가 5예요. 의대가. 그래서 작년도에 아깝게 그 5를 못 채우니까 올해 채워서 갔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꼭 명문대가 아니어도요 최저가 이렇게 쉽지 않아서 우리 일반고 아이들은요 교과로 간다고 해도 수능을 잘 준비를 해 가야 하는 거예요. 정시로 가지 않아도 수능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그렇고 자 실질적으로 자 패스 넘어가고요. 보세요. 샘플이에요. 샘플. 요거 제가 통계들이에요. 고대 현재 교과에서는요 가장 좋은 데가 고려대고요. 그 다음 좋은 데가 한양대예요. 그 외에는 다 선발 안 해요.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다 안 뽑아요. 교과 전형은. 자, 고대가 얼마예요? 최저가 있고 1.1이 뭐예요? 영구인데 그죠? 요거는 뭐냐? 요거는 요과예요. 서서문. 뭔지 아시죠? 스페인어. 렛츠고 스페인. 가고 싶다. 그죠? 저 혼자예요? 자, 1.4고요. 다 얼마예요? 1.1이에요. 1.1. 1.1은 전교 1등도 어려워요. 자연계열. 얘도 얼마예요? 최저가 있고 1.0에서 1.2까지예요. 4까지 있다. 어디예요? 간호대학교. 간호대학 여기 갈 실력이면 의대까지 좀 덜 좋은데 그럴 수도 있는 실력이거든요. 자, 오케이. 그 다음 한양대학교. 최저가 없죠. 없이 1. 얼마예요? 1.1에서 거의 1.34이죠. 1.5, 6은 아주 드문 케이스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최저 교과로. 그 다음 보죠. 한양대 공대, 한양대 자연계열. 1.0에서 원래 공대가 높은 대학이니까요. 한양대학교가 1.0에서 1.8까지 얘는 뭐 거의 드문 케이스예요. 거의 1.5까지 오겠죠. 다음 수준 가죠. 건동홍수, 홍대가 얼마예요? 최저가 있고 얼마예요? 1.5에서 1.7, 2.0.
이런 거죠. 2점대. 문이과, 참고. 그 다음에 건통, 홍숙 다음에 국숭세 단독이에요. 국민대. 최저가 없다가 있었죠. 생겼죠. 요거 뭘 의미해요? 이런 대학은 올해 요 내신 점수가 조금 더 올라간다, 더 내려간다. 뭔 소리냐? 지금 네가 말 무슨 소리냐? 자, 최저가 없다가 생겼죠. 그러니까 합격선 내신 점수는 요것에 비해서 조금 더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올라가겠죠. 이것도 다 고려해야 하는 거예요. 최저가 있냐 없냐, 있다가 없냐, 없다가 있냐, 다 고려해야 돼요. 쓸 때. 국민대, 국숭세단 이렇게 이과, 국민대학교, 그 다음에 국숭세단, 광명상가 볼게요. 광운대학교. 광운대에 가면 우리 애가 광운대 가면 저 너무 기쁠 거예요. 광운대학교가 대학교예요? 아니겠죠, 그죠? 자, 광운대도 원래 공대가 센 대학인데 보세요. 최저가 없는 데인데 광운대가 얼마예요? 1점 교과 전형이. 광운대 자연헌터 뭐 보겠고요. 그 다음에 아주 좋은 대학이죠. 우리 수원에는 아주 좋은 대학교. 최저가 없다 얼마다? 1.8에서 1.4에서 1.5. 요건 얘는 다 드문 거고요. 거의 2차에 걸치죠. 아주 대학교가 자연계열 참고하시 바라고요. 이 중에서 나는 교육대학교를 하기 희망한다. 교육대학교. 교육대학교에선 대략 내신이 이렇다. 가장 센 서울교대가 1.2에 걸친다. 그 다음에 경인교대도 얘랑 유사하다. 그 다음에 요 대학들이 1.4, 1.6까지 있고 최저가 있다. 하지만 보세요. 교대치고는요 최저가 세요? 별로 안 세요. 최저가 전혀 안 세죠. 이 정도 애들은요 얘를 다 채우죠. 따라서 교대에 간 애들은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어디에서 갈리는 감각이? 면접고사예요. 면접고사. 교대는요 당락 결정이 여기서 갈려요. 물론 기본적으로 내신이 돼야 되고 최저를 채울 수 되겠죠. 하지만 우리 여기 수원시 장안고 일반고에서는 이것도 못 채운 일이 있다 없다? 더러 꽤 있다. 꽤 있다. 그래서 수시에 간다 하더라도 수능은 잘 준비를 해야 한다. 아시겠죠? 자, 다음 적성고사 볼 학생들 현재 고2만 참고한다. 고2만. 정시에서 적성고사를 갈 수가 없는데 이 아이들이 적성고사를 보고서 간다면 땡큐인 거죠. 그렇죠? 과목은요 거의 다가 국어, 수학 필수고요. 영어는 보는 대학이 있고 그렇지 않다. 영어를 잘하면 영어 보는 대학을 써라. 그렇지 않다면 국어, 수학은 다 의무니까 여기서 시험 범위에 속하는 대학 고려해서 적성고사를 써라. 올해가 마지막이다. 자, 다음 종합. 종합은 할 말이 많지만 아까 많이 했었으니까 우선 가장 기본 학생부 종합이니까 당연히 학생부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내신 성적. 요것이죠. 학업 능력 별표. 한 번 더. 학업 능력은요. 첫째 뭐가 중요하다? 내신 평점. 엔드 별표하고 뭐가 중요했다? 세트. 이와 함께 이것을 보여주어라. 다 같이 이렇게 시작. 뭐예요? 직접 호기심이죠. 얘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교과 수상. 예컨대 공대 갈 아이인데 수학이나 과학에서 교과 우수상 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장래 희망이 수학 교사라고 치는데 교과 수상, 수학이 젬병이야. 아예 없어요. 수상하죠. 이상한 거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의미 있다. 교과 동아리. 당연히 공대 간다. 수학과 동아리 해야 돼. 해야죠. 그죠? 장래 희망이 기자예요. 아나운서예요. 국어나 사회 과목 교과 동아리 해야 해요. 안 해요? 해야죠. 이런 거.
독서 앞으로 사라지겠지만 중요하다. 아직까지 행정 다 했었고요. A, B 우리 시간상 A는 내신만 우수한 아이, B는 내신도 우수하지만 여러 가지를 담고 있다. 대학교는 뭘 선호한다? B다. 왜? 얘는 더 채울 게 없으니까. 얘는 채울 게 많이 있으니까. 아시겠죠? 진로 활동, 진로 준비를 잘 담아라. 학업 외의 소양, 얘는 뭐 배려, 협력, 나눔 등등이다. 이거는 거의 생기부에 있는 봉사나 특히 자기소개서에서 잘 써야 한다. 다음 페이지. 이것들이 학생부 종합에서 보는 출결부터 수상부터 여기까지다. 특히 아까 다 본 거지만 뭐가 제일 중요했다. 출결도 의미가 있다. 반드시 무엇을 피해라? 무단 피해라. 올해 학생 중에 한 명이 아주 우수한데 무단 결석과 잘 빼있는 거예요. 못 넘어요. 안 좋아해. 여러분들께서 자 그 사업주예요. 혹은 CEO예요. 직원이 유능해. 왜 자꾸 빠져? 멋대로. 써 안 써요? 안 쓰잖아요. 같은 이치예요. 무단 안 된다. 수상 교과 관련을 많이 해라. 자 시간상 넘어가고 자동 공진 다 소개드렸다. 교과 내신과 세특 관리 잘해라. 독서 아직까지 중요하다. 행정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담임선생님과 잘 지내자. 도움 청하자. 종합에서는요 대략 이렇게 걸쳐 있다. 따라서 교과에 비해서 훨씬 더 내신의 범위가 넓다. 아시겠죠? 서울대는 요건 다 인문계예요. 요건 다 일반고예요. 전부 다. 아시겠죠? 제가 본 애 중에 1.7도 있었어요. 서울대 간 애가 학종은. 그리고 올해 간 애 중에 제가 하신 애가 아니지만 2.8이 갔어요. 서울대학교를 일반고 아이가 지방에서. 아주 수시 학종은 아주 드물지만 거의 보통은 다 뭘로 간다? 1등급대 간다. 1등급대 1.0에서 1.9까지 다 쓸 수 있다.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쭉 있어요. 그죠? 따라서 내신이 문과, 이과에서 3등급 때까지 들어와 준다면 학종을 쓸 대학이 꽤 있다 없다? 있다. 물론 3은 쉽지 않다지만 거기다가 붙는 것은 1, 2지만 3도 다 쓸 수 있다. 교과는 아까 본 대로 택도 없었다. 부대에 참고하셔라. 이렇게 자 이렇게 붙는다. 거기다 1, 2인데 학종은 이렇게도 가져라. 참고하셔라. 그 다음에 종합 현재 고1을 위해서 내가 친히 자세하게 써주었노라. 이들 알았죠? 이렇게 보고 준비하라는 거야. 지금부터 3월 모의고사 전까지, 그 다음 3월 중순에서 중간고사까지, 그 다음에 7월 초까지, 그리고 8월 중순까지, 그 다음에 9월 모평전까지, 그 다음에 수능까지 이렇게 준비해라. 그 다음에 논술은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하지만 현재 올해 본 대학이 33, 4개교. 적지 않았죠. 보세요. 논술로 간다면 얘는 논술은요 정말 좋은 카드예요. 뭐가 제일 안타깝냐면 올해도 저희 학원이 별로 크지 않지만 저희 학원이 작지만 큰 학원인데요. 수능 보고 정시에 갈 수 없는 대학을 논술로 가는 애들이 꽤 있어요. 아주 좋은 애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논술이 아니면 그런 대학 갈 수 택도 없어요. 내신이 3, 4등급이니까 학점을 쓰기 어려워요. 그런 대학들은요. 수능은 평균 3.5 정도거든요. 4거나. 뭘 쓰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논술로 써서 최저를 맞추고 가는 거죠. 되게 좋은 제도예요. 잘 쓸 수 있는 제도. 뭐가 제일 제가 아쉽냐면 수원 우리 여기 장안고, 저도 장안고 저도 그 주민인데 논술을 너무 많이 오해하거나 너무 많이 모르거나 그래서 논술을 거의 로또같이 생각하거나 너무 늦게 와서 하거든요.
이과생 논술은 뒤에 볼 거지만 그냥 수학과학이에요. 이과생 논술은 그냥 수학과학이니까 수학과학 열심히 하고 수학과학에서 심화 문제 풀면서 하면요 해볼만 해요. 단 조건이 있어요. 수학하고 과학의 모의고사 등급이 그래도 2에서 3 걸쳐야 돼요. 3등급 미만은 좀 어려워요. 수학이나 과학이 3등급 미만, 즉 4등급이라거나 혹은 3.5라고 하면 수리 논술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과생들은 정시와 함께 학종과 함께 수학과 과학이 2등급이나 3등급에 걸쳐 있으면 반드시 고려해가는 거예요. 대학이 바뀌어요. 아주 많이. 단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 즉 과학 논술이 없는 대학은 수학을 정말 잘해야 붙는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과학 논술까지 보는 대학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다. 수학을 아주 잘하면 수학 논술만 보는 대학을 써라. 그렇지 않다면 수학, 과학을 같이 보는 대학을 써라. 자, 그렇고 문과생들 논술은요. 이과에 비해서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고 독해를 해내고 그것을 자기화해서 요약하고 또 쓸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보세요.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한다. 요까지가 국어예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쓴다가 논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과생들은요 뒤에 볼 거지만 논술이 별개가 아니에요. 인문 논술에서 순수 인문 계열과 어문 계열은 국어 제시문이 거의 다예요. 나머지 20% 내외 정도만 사탐 관련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회과학 계열은요 보통 5대5를 출제해요. 제시문들을. 국어 50, 사탐 50. 사탐은 주로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법과 정치, 경제를 출제해요. 그러니까 저에게 만 1년을 주시면 전 다 붙여요. 논술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만 1년이라고 하면 얼마냐면요. 지금부터 하면 만 1년이에요. 수능 전 논술이 9월 말 10월 초에 있고요. 수능 후 논술이 11월 말까지 있어요. 내신 내기 때 좀 쉬니까 그거 빼고 나면 만 1년이 좀 안 나올 거예요. 하여간 만 1년이면 논술 전형으로 거의 다 보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무리 욕을 썼었어요. 제가 문제를 썼거든요. 강남 지역에서는 고1도 꽤 모여요. 논술반이요. 꽤 모여요. 고2는 많아요. 고3 많이 모여요. 저는 제가 수원에 학원 열면 많이 모일 줄 알았어요. 근데 고2가 제가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쓰고 해도 안 모이더라고요. 고2들은. 고3이 돼서야 하는데 그것도 빨라야 고3 4월이고 보통은 고3 6월 모평 보고 나서 오니까 어쩌라고. 그때 해서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죠. 그러니까 가는 거죠. 저희 아들이. 근데 떨어지는 거죠. 합격률이. 수학, 과학을 잘하면 이과 논술은 다 하는 거예요. 별로 안 어려워요. 문과생들은 국어랑 졸지 마라. 자, 국어랑 사탐을 하면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 더 얻는 게 별로 아닌 셈이에요. 그래서 논술이 제가 보기에는요 다 사라지지 않은 날 좀 걸어요. 제 손목을. 자, 논술은 아마 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명문대학들에서 논술을 폐지한다. 아마 어려울걸요. 아마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줄일 수 있겠지만 아마 아마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그렇고요. 그래서 인문 논술은 연대 정말 죄송해요. 이건 참 제가 정말 막
재수없는데 고3 6월 모평 보고 와서 논술로 연대하겠대요. 왜 안 놀라세요? 연대 논술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6월에 해서 되는 건 거의 내가 보기엔 거의 뭐 수제급들이에요. 연대 정도면 1년 이상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좋은 데가 성대인데 성대 성악대는요 1년 약간 못 미쳐도 갈 수 있어요. 그 외에 조금 덜 좋은 대학들은요 6개월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좋은 대학은요 1년 차면 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이 안 좋으니까 나 정시할게요. 죄송해요, 개소리세요. 내신이 안 좋으면 우선 논술을 고려해야 돼요. 시간 채우고 최저를 채우고 논술로 간다가 정석이에요. 그렇게 하여간.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논술에서는 최저가 보통은 다 있고요. 논술은 내신이 별로 중요해 안 중요해? 내신이 아까 제가 말했거든요. 별로 안 중요해요. 자, 그렇고 됐고 참고하세요. 요것들이 뭐냐면 문과 인문 논술의 문제 유형들이에요. 거의 다 뭐예요? 문학재질, 다 국어예요. 요거는 수리 논리 요거 묻는 거는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경영, 경제 이런 거예요. 일부 계열의 사회과학 일부니까 그래서 이럴 수 있죠. 수학을 잘하면 얘를 쓸 수 있는 거죠. 요건 다 뭐냐면 얘는 다 뭐냐면 수학이 아니라 경제와 관련된 통계치 그래프들이에요. 저출산율, 우리나라의 흉악범죄 증가율, 증가해 안 증가해요? 증가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청년들의 실업률, 노인의 자살률, 이런 것들이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다 국어하고 사탐이에요. 별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유일하게 가톨릭 의대에서만 가톨릭 의대하고 그 다음에 울산대 의대에서 요구해요. 인문 논술을요. 의대라서 그렇습니다. 다음 참고하시 바라고요. 넘어갈게요. 수능 최저가 있다. 많죠. 최저가 없다. 그러면 나 최저가 없는데 써야지. 어때요? 최저가 없는 대학은 더 붙기가 어렵다. 제 주위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대학들에서 보통 우리 교수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하루에 하는 이 답안지 양이 더 이렇게 쌓이거든요. 하루에 이렇게 쌓여요. 그걸 다 하루에 다 소화해야 돼요. 교수들이 소화해야 하는데 보통 최저가 없는 논술을 그냥 많이 몰려요, 안 몰려요? 많이 몰리죠. 적게 50, 많게 80대 넘어가거든요. 이 얘기예요. 50장 중에 내가 쓴 게 제일 잘 쓴 거라야 붙는 거예요. 감이 오시죠? 따라서 논술을 어제 잘하지 않으면 최저가 없는 대학은 가급적 쓰지 말라는 것이죠. 다음, 자, 성대, 서강대 1등급 내신 100점, 그 다음에 6등급 얼마? 98점. 성균관대학교, 자, 1등급 30점, 6등급 99점. 내신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 마찬가지 동국대, 홍익대학교 참고하셔라. 대충, 대략 논술로 가는 아이들은요, 이렇게 걸쳐 있어. 내신이요. 얼마예요? 최저 3.5, 4, 5, 7도 있다. 요건 특목과이겠네요. 그죠? 4, 5 이렇게. 따라서 보다시피 문과나 이과나 다 제가 정했으니까 보세요. 내신이 크게 논술은 의미가 크지 않다. 없지 않지만 크지 않다. 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시간 좀 오버됐네. 그래서 논술과 내신과 수능은요 별개로 하지 말고 세트로 묶어서 해라. 보통은 논술 할 새가 없어요. 그 다음에 논술은 로또예요. 뭔 개소리세요.
좀 제가 말이 좀 과했나요? 좀 이제 나아진 것 같아요. 네, 나아진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인문 논술은 이렇게 수능 국어예요. 수능 국어예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국어 공부할 때 독해하고 그 다음에 주제들 배울 때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탐이에요. 윤사,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법과 정치, 생활과 윤리, 경제. 따라서 고3들은요. 고3 때 논술을 할 마음이 있으면 가급적 사탐은 얘를 골라라. 얘를 골라라. 이거 외에 한국 지리, 세계 지리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쓸데가 없다. 이과 논술은 다 뭐다? 수학, 과학이다. 겁내지 마라. 할 수 있다. 요거는 제가 한 첨삭한 샘플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가상해요. 논술로 가나해요. 올해 가나해요. 논술 가나해요. 이렇게 제가 준 문제들 다 이렇게 모은 거죠. 대학들로 다. 이렇게 첨삭한 거 이렇게 모으고요. 대학들 다 모으고 한 거죠. 마지막까지. 마지막 한 것들. 이렇게 한 논술로 가요, 못 가요? 가는 거죠. 다음. 자, 정시. 이제 거의 끝내자. 자, 여기서 갈려요. 여기서. 최상위, 극상위는 여기서 갈리는 거죠. 딱 두세 문제예요. 이 차이예요. 최상위는 두세 네 문제예요. 극상위는요, 한 문제 차이. 그 한 문제에서 의대가 갈리는 거예요. 한 문제가. 그리고 또 최상위에서 갈리는 거죠. 서울, 연대, 고대, 그 아래 대학, 그 아래 대학이 갈리는 것들이죠. 예,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일정들 이렇습니다.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 이렇게 넘어가요. 넘어가요. 수능으로, 수시에서. 많죠. 서울대에도 꽤 많이 넘어가요. 그죠? 하여간 그래서 수시에서 정시로 꽤 넘어가는 거 볼 수 있겠고요. 수능의 활용은 정리인데요. 교과로 하고자 한다. 하면 두 가지다. 핵심은 뭐다? 내신 관리를 끝까지 열심히 잘한다. 그리고 좋은 대학일수록 어디에서 갈린다? 최저. 학종은 교과, 비교과. 학종은요, 수능 최저를 거의 요구해요? 안 요구해요? 거의 다수가 안 요구하죠. 따라서 수능이 잘 안 나오면 학생부 종합을 노린다는 거죠. 논술은 논술에서 갈리고 수능 최저에서 내신 별로 의미가 없다. 자, 정시는 다 뭘로 간다? 수능이다.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내신 반영하지 않는다. 온리 다 수능이다. 일부 대학은 정시에 내신도 반영하지만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사관탐은 현재 고2는 다 골랐죠? 그죠? 현재 고1들은 잘 고려하자. 현재 고1들 잘 고려하자. 응시자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특목고나 외고생들이 왜 내신에서 피를 보느냐? 예컨대 수원외고 프랑스어과 몇 명이에요? 20명대예요. 내신 1, 2 찍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자, 생윤, 한지, 사문을 해라. 가급적. 단, 논술을 고려한다면 뭘 고려해라? 생윤, 윤사, 법정, 경제, 사문. 경제는 추천. 경제 추천.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취했나요? 이런 거죠. 약 먹었거든요, 근데 아까. 자, 이 얘기예요. 경제를 하면 경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해보셨나요? 그러시군요. 경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잘 안 해요. 기피해요. 근데 제가 하라고 늘 요구해요. 문제가 뭐냐? 학교의 과목이 깔리지가 않아. 일반고에서. 경제를 왜 하면 좋냐면요. 이런 거예요. 수능을 볼 때는 수능을 위해서는
수능을 위해서는 볼 때까지 수능을 위해서는 경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수능을 위해서는 생윤, 한지, 사분에 사는 거예요. 하지만 정시에 볼 것과 관계없이 논술을 위해서 더 하는 거예요. 경제를. 뭐가 좋냐? 첫째, 요즘 수능 국어에서 어려운 문제가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뭐가 제일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독서예요. 독서가 뭐예요? 비문학이에요. 비문학. 여기서 특히 어려운 게 뭐예요? 사회제재에서 경제가 어려워요. 문이과가 다 같이 어려운 것은 융복합 지문이에요. 문이과가 같이 섞여 있어요. 지문 자체가. 무지 길어요. 한 페이지 반을 넘어가요. 지문 자체가. 재수 없어요. 너무 길어요. 하지만 경제 지문은요. 어려운데 경제를 배우면요. 껌이에요. 수능 국어 문제에서 경제가 요즘 거의 늘 나와요. 근데 경제를 배우면 그 경제 지문이 매우 쉬워요. 첫째, 따라서 수능 국어에서 안 틀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살아가면서 도움돼요. 경제에 대한 내용이 도움돼요. 세 번째는요. 논술에 매우 중요해요. 특히 사회과학계를 가려야 되면요. 필수예요. 경제가. 사회과학계에서는요.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과생들은 가급적 뭘 해라? 가급적 서울대 갈 거 아니면 투 하지 마라. 투는요. 다 누가 쓸어간다? 영재고 과학과 쓸어간다. 가급적 서울대 갈 것이 아니면 투 과목을 하지 말고 원 해라. 생원, 지원 이 정도 해라. 물리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보통은 생원, 지원, 화원이죠. 다만 뭘 고려한다? 지원 전공을 고려한다. 장래 희망이 약사예요. 뭘 골라야 돼요? 시작? 생명과 화학이죠. 장래 희망이 기계공학자, 엔지니어예요. 뭘 골라야 돼요? 물리, 하고 그다음 마음이지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겠죠. 자, 다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국어는 가급적 제국어를 배워라. 잘 못해도 배워라. 나도 배우고 싶다. 제가 되게 되게 아쉬운 게 있어요. 어학을 더 많이 안 한 게 좀 아쉽거든요. 제가 어학을 좋아해서. 하나 해도 되게 많이 쓸 때가 많거든요. 커서도 많이 있으니까 해보고 나중에 고3 되어서도 어학을 한 게 없으면 아랍어 골라라. 아랍어 잘 찍으면 실제 제 경험담이에요. 제 제자애들이에요. 보통은 4, 5 떠요. 잘 찍었다 3 떠요. 다 찍은 거예요. 한 게 아니에요. 3 떠요. 3. 네. 할 수 있어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거예요. 안 웃어요. 웃어야죠. 광고 한 건데. 뭔지 아시죠? 자, 잘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가르친 제자가 제가 쓰라고 해서 자세하게 써준 조언이에요. 고1부터 고3까지 이렇게 하라고 잘 써준 내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칠게요. 저희 학원이 다 아시겠지만 국어 논술 학생부 종합 전문학원이고요. 학원이 작지만 큰 학원입니다. 그치 민우야? 자, 이거는 제 자랑이에요. 이거 자랑할 만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것이 대략 4가지거든요. 좀 많죠.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제가 강의를 아주 잘한다. 그런가요? 네. 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아주 잘한다. 네. 아니에요. 전 그냥 그저 그런 강사예요. 진짜로요. 다만 저는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가 내가 늘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벌써 올해
제가 수능 강의가 올해 21년 차예요. 나이는 34살인데, 그렇죠? 그렇고 제가 수능 국어 강의하다가 국어만 잘해서 가는 게 아니구나. 제가 해서 영순제 강의 어려우니까 논술 강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12년 차에 논술 강사인데, 근데 수능 국어하고 논술을 강의를 잘해도 너무 바뀌는 거예요. 애들 실력이 너무 바뀌는 거예요. 대학들이. 그래서 연구했어요. 입시를. 그래서 입시를 제가 오래 연구한 게 벌써 한 10, 훨씬 넘었죠. 아주 자세히 연구하는 게. 지금은 제가 많이 불려가서 강의해요. 학교나 대학도 가고 강의하는데요. 이 입시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입시는 두 가지예요. 하나가 실력이고 하나가 전략이에요. 실력이 좋아도 누구는 서울대 가고 누구는 의대 가고 누구는 경희대학교 가요. 경희대학교가 나보다가 아니라 누구는 경희대 가는데 누구는 국민대 가요. 같은 실력인데. 이게 제일 고민이었었어요. 제가 그래서 많이 연구한 거죠. 그래서 수능 국어랑 인문 논술과 그 다음에 입시 계속 오래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제가 이렇게 맞추는데 수능 국어에서 제가 이렇게 맞춘 거예요. 수능 국어 1등급 비결은 이제 별거 없어요. 우리 뒤에 하늘 있지만 수능 국어 1등급은요. 딱 요거 하나예요. 화법 5문제, 작문 5문제, 문법 5문제, 토탈 15문제. 비문학, 즉 독서 15문제.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유복학, 지문에서 4개 이상 나오는 거죠. 문학 15 문학. 문학이 제일 방대하죠. 현대시, 현대소설, 현대수필, 현대극, 고전시가, 고전소설, 고전수필극. 제일 방대해요. 제일 오래 걸리고.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우선 화법과 작문은요. 문제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제 어지러우시려고 해요, 제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근데 늘 틀려. 왜 틀려? 이유가 뭐예요? 뒤에 풀 문제가 쫄려서예요. 국어는요, 시간 내에 푸는 게 무지 어려워요. 무려 16페이지예요. A3가. 시험지가. 16페이지예요. 개지겨워요. 시간 내에 푸는 게 실력인데요. 따라서 화작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뒤에 문제를 빨리 풀어야 하는데 너무 길어 자료들이 재수없게.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실수해가지고. 따라서 화작은요. 뒤에 있는 문법을 잘 정리하면 화작은 거의 안 틀려요. 따라서 문법을 반드시 확실하게 잘 정리한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문법은 늘 그 문제예요. 안 틀려요. 틀리지 않는 문제예요. 문법이 어려워요. 그 얘기예요. 공부 안 한 거예요. 문법이랑 고전 문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다수가 어려워하죠. 왜? 안 했으니까. 혹은 건너가서 한 거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문법을 확실하게 정리를 잘 한다. 그리고 그래서 화작문까지는 안 틀린다예요. 15문제를 틀리지 않는다예요. 안 틀릴 수 있고요. N는 확실하게 문법을 잘 정리해서 문법을 빠른 시간 내에 안 틀리고 풀고 앞에 화작도 시간을 빨리 줄여서 풀고 그 다음 거기서 안 틀릴 뿐더러 거기서 시간을 벌어서 고난도 문학 지문과 고난도 비문학 독서 지문을 더 오래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문학은 EBS 교재들의 파트예요. 따라서 문학은 방대하지만 EBS 교재들을 잘 정리하고 확실하게 이해하면 문학도 고난도 문제 하나 정도 틀리거나 좀 마음을 써서 2개까지 틀려주거나 문학도 안 틀린다예요. 고난도 문제 하나 정도 틀릴까 말까 안 틀린다.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혹시 문학도 평상시에 정리를 잘해서 평상시에 공부한 작품이 모의고사, 특히 수능에 나오게 공부를 해야 돼요. 보세요. 수능 문학에 나온 문학 작품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거예요. 그 작품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다 아니까. 바로 풀 수 있죠. 틀려요, 안 틀려요? 안 틀리죠. 시간 많이 벌어요? 써먹어요? 벌죠. 거기서 번 시간을 EBS 연계 교재에서 전혀 연계가 없는 비문학 독해, 즉 출제 교수들이 4시간 갇혀서 감금되어서 다 쓰는, 새로 써서 연계가 사실상 거의 없는 비문학 독해 지문을 충분하게 시간 투자해서 독해를 하고 푼다예요. 이것이 수능 국어에서 1등급 맞는 비결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정리하면 문법과 특히 문학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그와 함께 독해력을 꾸준히 길러가겠죠. 그리고 그와 함께 수능에서는요, 문법과 화작, 문학에서 거의 안 틀리거나 아예 안 틀리고 시간을 벌어서 독해 지문에다가 더 시간 투자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문법은요, 다 그냥 늘 맞추는 거고요. 다. 독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해마다 나오는 비문학 지문을 분석하면요. 올해는 이런 주제나 혹은 이런 주제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경제 지문. 문학은 전체 출제 6개 지문에서 제가 4개를 찍었어요. 몇 점이에요? 무려 요것만 27점이에요. 27점. 100점. 총 얼마예요? 문학, 문법 11점. 안 틀린 맞점. 독서 15문제에서 13점. 막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간다. 논술 아직은 제가 모르죠. 아직 안 나왔으니까 논술고사 시험지가 맞추고요. 면접고사 요거 오타가 있어요. 1, 2, 3, 4, 5 요건 제가 다 맞춘 거예요. 100%. 면접고사 문제들이에요. 보통은 제가 5문제에서 4개 맞춰요. 4개를. 면접고사 문제를. 별로 안 놀랬습니다. 네. 그냥 보이는 거죠. 오래 하면 그렇습니다. 오래 하면. 이렇고요. 자, 끝으로 요거 보겠습니다. 목을 맞출게요. 요거 보시면 안내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서 1페이지 내용은요. 저희 학원의 고등부 수업에서 예비 고의에 대한 안내가 있고요. 넘어가시면 2페이지에 예비 고의 국어랑 예비 고3 국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절 포함한 저희 고등부 국어 강사진 소개가 짧게 되어 있고요. 3페이지에 가면 논술에 대한 것이 써 있고 그 아래는 인문, 수리 논술 써 있죠, 그죠? 그리고 논술 강사진들이 그 아래 써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저랑 같이 오래 하신 분들이세요. 강남에서도 에이스급 강사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가 훨씬 더 저렴해요. 비슷하게 비해서. 더 소수고요. 자, 이렇게 놓고 강의하거든요. 노출 강의를요. 이렇게 놓고 강의. 이 정도 사이즈예요. 첨삭은 제가 안 해요. 그냥 얇았어요. 더 비싸요. 서울이. 근데 여기는 잘 덜 보이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저렴하고 더 저렴하고 다 해주는데 하여간 이거는 그런 불가사의한 일이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래서 논술은 아까 소개드린 대로 이과생들은 가급적 수학과학이 되면 논술을 해라. 그리고 논술은 좋은 카드다 볼 수 있겠고요. 4페이지에 저희 학원 중등부 예비 중 1, 2, 3 써 있습니다. 마지막 5페이지는
저희 학원에서 이번에 1월부터 하게 된 특강을 안내했어요. 그래서 고등국어 1부터 9까지 9가지 강좌를 개설했고요. 학종 대비 특강은 제가 할 건데 이것도 되게 고급 강의인데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이거 하는 사람 거의 없는데 그래서 학종 대비로 이걸 내가 개설해서 해보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여하간 그래서 학종을 위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 강의가 있고 중종을 위한 강의가 2개가 깔려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기본은요 주로 대상이 예비 고1, 2고요. 심화 과정은 주로 예비 고2, 3들입니다. 그래서 뭐 고전시가 기본, 그 다음에 필수 문법 이런 것들은 다 주로 대상이 고1, 2고요. 그 다음 제가 하는 고전시가 심화까지나 그 다음 문법 심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3까지 심화까지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내용 다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혹시 이 내용은 내가 꼭 묻고 싶다 혹시 있으신지요? 이 내용은 좀 내가 궁금하다, 꼭 묻고 싶다, 궁금하다. 없으시면 제가 약간 초과해서 강의했습니다. 오늘 날도 춥고 또 눈도 오고 하는데 오셔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열심히 또 강의해서 또 더 나아져서 좋습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 중에서 좀 문제사항이 있으면 또 학원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라고요. 자료집은 꽤 좋은 거니까 잘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오랫동안 고생하셨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